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마음의 깊은 정을 다해서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을 이루셔서 올 연말이 되면 훨씬 더 향상되고 결실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북의 1호댁 현송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 괴뢰 저 세습 집단은 그 왕조 자체가 사교 집단입니다. 미친 광신도 교도들인데 그들의 뼛속까지가 백두산 혈통은 고사하고 뼛속까지 친일, 일본에 경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죠. 즉 현재 북의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는 김정은이라는 아이도 그 모친 고영희가 북한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제주도가 원산지인데 그 고영희의 아버지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후손들이고, 또 그 고영희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워낙에 이 범죄 사실들이 많아서 일본에 뿌리 내리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 만경봉호를 타고 북으로 넘어갔던 그 뼛속까지 친일적인 그런 후손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 괴뢰들이 선전하고 있는 김정은이 무슨 백두산 혈통이니 뭐 이따우 헛소리들은요, 일체 사실에 부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과대망상에 의한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현송월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은 시점이 리설주가 난 것보다 더 먼저입니다. 또 리설주가 김정은이의 아내가 되면서 결혼 전에 리설주와 연관되었던 아주 소위 부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단으로 성교를 하고 몸을 섞는 그러한 아주 부패한 문란했던 그 리설주가 속해 있었던 은하수 가무단 그 내부에서 터져나온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에도 그 관련됐던 인사들이 전부가 총살이 돼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마는 그 가무단의 선배였던 현송월만큼은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송월은 김정은이에 있어서는 첫 번째 보모이자 누나이자 보호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이 망나니들이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할 당시에 김정일은 현송월을 시켜서 김정은이를 보살펴주고 뒷바라지를 하도록 시켰죠. 10대의 김정은은 일찌감치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현송월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누나처럼 보모처럼 와 있던 그 현송월과 함께 여성의 신체가 갖고 있는 그 신비함을 김정은이는 10대 때부터 만끽을 했겠죠. 그래서 그 보모이자 누나 같았던 현송월을 그 여성으로서 또 성교 섹스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녀와 놀아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임신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던 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정이라고 하는 첫 정,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첫 정이 리설주가 아니라 현송월이었다. 그런데 지금
리설주, 현송호를 제외한 또 다른 2명의 여인네가 더 아이를 출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이 최근에 평양으로부터 입수된 내용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북한 괴뢰는요, 늘 남쪽에 있는 주사파들로 하여금 반일 감정을 조장하도록 그렇게 지령을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반일 감정을 조장함으로 늘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바꾸고 해야 할 때는 죽창가를 부르고 친일이다, 또 일본의 굴중한 자들이다 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 또 정부, 이 좀비들한테 있어서 이 반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북의 김정은이가 뭐다? 일본 혈통이라는 거예요. 일본 조총련의 후예라는 것이죠. 백두 혈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남한에 있는 저 주사파, 저 쓰레기들도 반일 감정을 얘기할 때는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북의 김정은부터 욕을 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누구를 찔러야 되겠어요? 김정은이 일가를 찔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은 매우 무지몽매한 탓인지 항상 보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아주 못된 발상을 가지고 친일 감정과 조장을 시켜오고 또 연루를 시켜왔습니다. 자, 이제 현송월이가 김정은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국가정보원에서는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알고 있는지나 모르고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정은이의 아이, 그것도 아들을 현송월이가 출산을 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결국 현송월과 리설주 간의 그 안방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치열한 그 피해 투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권력 투쟁을 통해서 내부로부터 균열, 분열돼서 김일성 왕조가 몰락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소재가 발생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북 심리전 사업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이런 사실을 기록한, 이런 사실을 담은 내용들을 전단을 통해서 살포를 해야 됩니다. 북한 전역을 대북 전단으로 뒤덮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휴전선에 대북 확성기 마이크를 설치하고 여기를 통해서 연일 이러한 내용들을 북한 군인들과 또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해외에서도 북을 공략하는 한 가지 차원으로 책자를 만들거나 또 여러 해외 방송국들, 언론사들과 협력해서 북한의 왕조 실태가 이러하다라고 보도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런 일 어디가 해야 될까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보기관으로서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북 심리전 사업을 통해서 기구도 띄우고 풍선도 띄우고 해서 그 안에 김정은과 현송월, 김정은과 리설주,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2명의 여인과 또 다른 아이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패 타락한 정권인지를 북한 인민들에게 알려주고 북한 인민들을 각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에서 무슨 군사 퍼레이드하는 그런 화면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들 가져다가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 아니라 북이 얼마나 부패한, 부도덕한 거짓의 나라인지를 온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왕조에서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를 중심으로 현성월과 리설주가 각기 자식들을 아들을 내세워서 정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또 그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룹을 짓게 되겠죠. 그러면 리설주로 하여금 이런 질투심을 야기시키고 또 자기 입지를 내세워서 현성월이를 제거하려고 만들어야 돼요. 또 역으로 현성월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현성월은 자기의 아들을 보호하고 그 왕조의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리설주와 리설주의 자식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김애중가 뭔가는 그 계집아이를 데리고 김정은이가 요즘에 쇼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현성월파와 리설주파 이 둘을 갈등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불안감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균열하고 분열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라는 것이 항상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런 나쁜 그런 본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처는 리설주고 몸은 리설주에게 있지만 김정은이의 또 한편의 마음은 현성월이한테 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일종의 막장 드라마처럼 됩니다. 이런 걸 소재로 우리 한국의 기자들도 보도를 하고 또 뭐 연속극 드라마를 만들어서 영화도 찍고 이렇게 되면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꽤나 국민들께도 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도 한잔 하시거나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 안주로도 씹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북이 이제 서서히 왕조 세습 권력 체제가 붕괴돼서 이제 끝나가는구나, 좀 박수를 칠 일만 남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김정은이의 이름을 두고 계속해서 한 분석 쪽에서는 김정운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입수했던 자료에 보면 분명하게 김정은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믿으려 하질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없는데 어떻게 당신네들 공작관들 얘기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그 어리석은 반응들을 보이곤 했었죠. 이번에도 제가 지금 평양 내부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 팩트, 이 사실, 김정은의 첫 아이는 리설주가 아니라 현성월이가 출산했다. 또 그게 딸도 아니라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아마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로 결말이 나게 될지. 그러면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를 만들었다, 영화를 만들었다 했을 때, 자, 상식적으로 보모로 스위스까지 왔던 현성월이를 불륜으로 김정은이가 뭐했다? 겁탈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좀 더 방송용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새끼를 뭐뭐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북한 괴뢰들은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남쪽 주사파들한테 지령을 내리고 또 국정원 내부에 있는 북한의 협조자들에게 이 내용이 더 이상 바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입을 막아야 된다. 아마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도 이러한 현성월이가 김정은의 아이를 출산해서 실질적인 영부인, 북의 1호댁이라고 하는 역할과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현성월이 너무 과도하게 설쳐대고 나대면서 그 북에 있는 주요 간부들도 현성월이의 눈치를 많이 봤다 그래요. 그리고 현성월이의 눈에 들게 되면 벼락출세도 하고 또 정반대로 현성월이 눈에 나게 되면 바로 강등되거나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현성월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현재 김여정이가 당의 선전부 부부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위직하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여정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대남 공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리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김여정의 역할이나 김여정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김여정은 일찍이 당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오빠인 김정은에게 나인가 아니면 현송월인가 둘 중에 택해라고 하면서 음장을 놓고 아주 협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여인 천하의 싸움이 번질 것을 두려워했던 김정은이가 잠시 동안 현성호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김여정에게 모든 국가 사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북이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핵심 심장부 서기실, 이 서기실에 총괄하는 업무를 김여정이 하고 있고 모든 보고서는 김여정이의 손을 거쳐야지만 김정은에게 보고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이 아주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뇌피셜이나 소설 얘기가 아니라 평양 핵심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여과 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어느 부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는 입수되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원출처의 직책 성함은 생략한 채로 북한의 중심부 핵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임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지켜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보모처럼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현성월이를 육체적으로 겁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식까지 난 이 김정은은 누굴 닮았겠습니까? 지혜비 김정일을 닮았죠. 또 그보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여색을 탐닉하고 마구마구 그 더럽고 추한 종자를 뿌려댔던 게 또 김정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일은 누굴 닮았습니까? 그 애비 김일성을 닮았죠. 그러니까 이 김일성 또한 김정일이를 출산했다고 하는 김정숙이 이외에도 많은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조, 세습 체제를 구축하면서요. 그 땅에 있는 예쁘다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 좀 쓸만한 여자들은 모조리 데려다가 자기들이 음식처럼 섭취해버리는 이런 아주 비도덕, 비윤리의 극상을 달렸던 아주 폐륜아들의 범죄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전인자로 물려받은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 자기 멋대로 취해서 데리고 놀고 자고 또 성교를 하고 성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김씨 왕조의 아주 썩어 빠진 전통이고 문화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만 혼자서 향유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런 것은 다른 공중파나 또 종편에서도 취급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김일성 왕조가 난잡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개들 족보보다도 못한 정말 개 쌍것들의 족보인데 이런 것들의 전통을 물려받은 게 어딥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기생하고 있는 좌파들 아니겠어요? 이 좌파들, 이 종북 주사파들 이것들의 성생활이 난잡한 게 어디 다른 데서 왔겠습니까? 다 그들이 존경하고 숭상하고 따르는 김일성 동지, 김정은 동지,
또 김정일, 그 개보다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들을 닮아서 그들의 생활 습성을 따른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 희생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또 좌파들의 성생활이 그렇게 문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산시에서 쫓겨난 오고돈, 뭐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모르는 박원순, 또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이들이 다 뭐예요? 이 성추문, 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쫓겨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집에 있는 자기의 아내는 절대로 귀하게 여기서 손을 안 대는 반면에 밖의 아름다운 여자들은 함부로 마치 택시 타듯이 타고 돌아다녔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특히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이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천만의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도덕관념이 전무한 이런 좌파들이 이 땅에서 정치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속으셔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현송월권을 보건대 이게 단순한 남녀 간의 치정, 불륜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왕조로 확대돼서 국가 전체가 부패하고 몰락하고 망해버리는 그 지름길을 가는데 첩경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 활동을 하는 우리 작가 여러분들, 또 무슨 종편 TV들, 또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들 이런 데서도요, 이런 그 현송월과 리설주 간의 암투를 벌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왕자의 난 이를 대비해서 한번 아름다운 픽션으로 만들어서 드라마도 만들어 보시고 영화도 찍어 보시기 바라요. 아주 훌륭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괴뢰도당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인면수심의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전면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소재로 우선적으로 대북 심리전 전단 사업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김여정 하명법이다 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들어졌죠. 그거를 제정한 자들이 누구예요? 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평전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 책자와 함께 더불어가는 저 민주당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평양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의 집단과 또 여기 남쪽에 있는 민주당이라고 저 모자를 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뭐다? 같은 의형제가 아니다. 사촌지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연히 배척해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시고 배척하고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변별력을 가지셔야 되겠죠. 어차피 해도 죽어도 이재명, 죽어도 문재인 하고 있는 그런 대깨문 같은 그런 세력들이 최소한도 35%에서 한 37, 8%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들의 사고를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다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패퇴해서 지리멸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러한 어리석은 집단들과 그런 덜 대먹은 인간들에 대해서 분노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면 돼요. 대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년 후에 올 총선에서는요,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선거구 제도가 현재 소선구에서 대선구 제도로 바뀐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은 뽑으시면 안 돼요. 현재 여의도를 점거하고 있는 한 300명 되는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있죠.
저 중에서 쓸만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국민의 힘이 보수 우익 정당의 올바른 표본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이익을 탐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 하는 자들이 많고요. 또 공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그것을 하나의 그 고리로 삼아서 반대급부로 공천을 받는 그러한 공직자 출신의 검사 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국민의힘 역시 없어져야 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정치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같이 이 사상적으로 국가 간이 결여되어 있는 저런 무리들은요. 절대로 국회의원직이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의 저 북한의 평양을 갖다 추종하는 저것들은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죠. 인간이 안 될 무리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정치 문화를 착근하기 위해서라도요. 제대로 된 그런 정치 집단을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원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시장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더욱더 국가를 융성 발전시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외교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유희적인 표현을 하면서 장난질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국가의 운명에 걸린 일에 있어서는요. 신중하고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고민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유리한 일이 될 것이에요. 오늘은 부패하고 더러운 북한 집단의 추악한 성생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부적인 권력 암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드라마 만들고 또 영화 만들고 이런 홍보를 하면서 또 대북 심리전 통해서 전단 살포를 통해서 북한을 전쟁하지 않고 괴멸시켜버리는 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다들 희망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하셔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일 만사 형통하시고 모든 일을 뜻 세우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